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판다스로 불러오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제부터. 네, 이 그림을 하나 좀 먼저 봐주세요. 판다스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이 판다스라는 도구에 대한 책이나 블로그 같은 걸 가끔 보면은 이런 판다 캐릭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 볼게요. 우리는 이 판다라는 아이가 지금 무언가 먹고 있죠. 무언가를 먹고 있는데 이 CSV라는 요 단어도 눈여겨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요 표현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 판다, 이 여기 있는 판다스라는 이름의 판다는요, CSV라는 요 먹이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먹이를 먹고 있는 거고, 요걸 먹고 나면 이 아이는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요 흐름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림으로. 그래서 밑에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네, 판다스는 일단 공식 문서에서 설명하는 표현을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판다스는요, 파이썬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좀 변경을 하고 조작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테이블 형식이란 데이터는요, 음, 표 형식의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보통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이렇게 요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밑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이런 판다스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먹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먹이의 이름이 CSV 파일이라고 한 번만 눈에 담아주세요. 이거는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스라는 거의 약자여서 CSV 파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쉼표로 구분한 텍스트 파일을 뜻해요. 네, CSV 파일이라는 것에 제가 샘플을 하나 꺼내서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복잡하죠. 난해하죠. 그런데 하나씩 읽어보잖아요. 어, 엑시스 0 앵글이라는 이름이 위에 있고 엑시스 1 앵글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시스 2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줄 엑시스 0 앵글 여기 같은 줄에 숫자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죠.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 또 하나 콤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콤마. 이 콤마를 기준으로요.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쌓아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로 데이터를 쭉 쌓는다. 요 아래 요 한 줄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 그리고 위에 있는 제목 있죠. 이렇게 위에 세로 주제 별로 하나씩 있죠. 첫 번째 축의 어떤 각도, 두 번째 축의 각도, 세 번째 축의 각도. 그래서 여기 있는 세로줄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열과 행과 열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만큼 간단한 만큼 되게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간단한 만큼 우리가 솔직히 사람 눈으로 보기에 색깔도 조금 더 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좋았으면 우리가 읽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떤 스타일이나 이미지 같은 그런 기능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니까 우리의 판다스는 저 CSV 파일이라는 먹이를 먹고 우리가 읽기 편하고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바꿔준 형태의 최종 형태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란 용어는요. 용어만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용어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뒤에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들이 저런 용어에서 기반해서 명령어들이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요. 판다스에서 만들어주는 2차원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구조를 말하는데 이렇게 뭔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 혹시 엑셀이란 걸 써보셨다면 이런 엑셀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싶을 때 맨 위에다가 모으고 싶은 데이터의 주제를 먼저 적잖아요. 나는 사람 이름들을 모으고 싶어. 그래서 사람 이름을 모으는 열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성별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마다 나라는 사람은 첫 번째인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이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고 성별은 어떠하다. 그 다음 사람은요? 다음 사람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는 형식을 우리는 자주 봐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원본, 원천의 형태가 CSV 파일이었고 판다스는 저 CSV 파일을 먹고 우리가 흔히 그냥 그동안 엑셀에서 보던 형태로 보기 편하게 바꿔준 그 결과물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어떤 조작하고 변형하고 이름을 바꾸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직접 이걸 코드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눈으로만 볼게요. 눈으로만. 쓸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만. 이게 가장 자주 만나게 될 형태의 코드예요. 우리는요. 하나씩 위해서 볼게요. 파이썬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라는 걸 불러올 때는 바깥에서 불러온다는 뜻을 가지는 어떤 임포트 바깥에서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임포트라는 용어를 이렇게 명령어를 쓰게 되고 불러오고 싶은 것의 이름을 쓰게 될 거예요. 그 우리가 이르는 데이터 분석을 쓰기 위해서 불러오는 아이의 이름은 판다스였죠. 그런데 이 판다스라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좀 줄여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PD라고 줄여서 쓸 겁니다. import pandas as PD라고 줄여서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판다스라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이 판다스한테 줄 먹이를 살짝 간단하게 이 안에서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단한 우리 이름, 나이, 아까 위에서 엑셀에서 봤던 형태로 데이터를 하나 우리가 임의대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판다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 괄호 안에다가 판다스가 좋아하는 먹이를 던져줄 겁니다. 우리 위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이 데이터라는 먹이를 이 아이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수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 df라는 이름으로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df라는 결과물을 출력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엑셀에서 보던 형태의 테이블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주게 돼요.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스텝, 판다스 불러오고 줄 먹이 만들고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준다. 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스텝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스텝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봤지만 이럴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받게 될 거고 그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이런 .csv라는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파일을 컴퓨터로 임포트 해 올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가볼게요. CSV 파일을 판다스로 불러오게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드린 데이터 출처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여기 들어가 보면요. 데이터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는 어떤 로봇 팔이 움직인 어떤 로그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사실 로봇 팔이 수집한 데이터 안의 내용은 지금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루는 법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냥 데이터를 이런 곳에서 얻어올 수 있구나. 나중에 내가 조금 다른 데이터를 연습해 보려면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구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캐글이라는 어떤 데이터 분석가, 어떤 머신러닝, AI 개발자 분들의 어떤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많은 전 세계에서 실제 실무 사례에서도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는 어떤 웹 플랫폼입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를 구해왔고요. 보면은 로보틱암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csv 파일이라는 형태를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운을 받으려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회원 가입하려니 귀찮거나 뭔가 지금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거나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 수업 자료에 포함해서 배포를 드릴 겁니다. 그냥 여기서 데이터를 구했고 이런 식의 플랫폼이 있구나 혹여 몰랐다면 한번 알아둬 주세요. 여기는 캐글이란 이 사이트는 kaggle.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즐겨찾기 한번 꼭 해놓으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곳일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데이터를 일단 다운받아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가 이 다음부터 하는 설명이 눈과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가실 수 있는 플랫폼에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게 배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데이터를 일단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받게 되시면요. 이렇게 로보틱암 데이터셋 멀티플이라는 형식의 파일 이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옆에 보니까 쉼표로 분리된 값이라고 종류의 표현도 되고 있네요. 이게 CSV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받았으면요. 지금 우린 구글 콜앱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은 연결이 혹시 안 돼 있었다면 이렇게 연결 중 또는 연결이 다 되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데이터나 파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거.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끌어서 이 위에 올려주면 돼요. 그럼 어떤 경고가 뜨는데 이거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기 썼던 경고는 이거 그냥 여기다가 올리게 되면은 데이터 금방 이거 노트북 네가 X 눌러서 꺼버리면 사라지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뭔가 올렸는데 변화가 없으면 위에 새로 고침이라는 아이콘이 또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하시는 동안 이 데이터는 그냥 간략하게 말로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외우셔야 될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 로봇팔이 움직인 어떤 동작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로봇팔의 세 가지 축, 뭐 X, Y, Z, 3차원 공간에서 수행한 축을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따 밑에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 데이터는 개수가 한 10,000개 이상 됩니다. 되게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본격적으로 조금 내가 만든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회사에 가서도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봇이 움직인 XY축의 각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참고 영상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시작.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로봇 팔이죠. 이렇게 로봇 팔이 있어서 이 아이가 곧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로봇 팔이 픽 앤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픽
집은 다음에 어느 위치에 놓고 있죠. 이런 로봇팔의 픽앤플레이스라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팔이 움직일 때마다 로봇에 어떤 기록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쌓여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CSV 파일을 판다스로 불러오기, 판다스라는 아이한테 먹이로 던져줄게요. 그 작업을 한번 이제부터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import pandas as pd라고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서 코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다음으로 할 작업은 이제 CSV 파일 불러오기를 할 건데 df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담아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pd라는 판다스라는 거를 불렀으니까 pd하고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read 언더바 csv 괄호 열고 닫고 라는 도구를 하나 꺼내올게요. pd 한 다음에 점을 우리가 찍잖아요. 그러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서랍을 하나 우리가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서랍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중에 read csv라는 파일을 읽어오는 도구를 하나 꺼내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 괄호 안에다가 데이터, 먹이를 던져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우리 CSV 파일 여기 왼쪽에 올려놨죠.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한 다음에 경로 복사 한번 눌러주세요. 경로 복사. 경로 복사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붙여 넣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붙여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전체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 아이를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한 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행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된 건가? 하고 끝나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가 여기에 잘못된 게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뭔가 오타를 내볼게요. 잘못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에러가 뭐냐면 file not found error 파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여기 있는 경로에 이 파일이 없어요.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라는 에러가 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지웠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경로 복사 그 다음에 이 안에다 붙여 넣을 건데 문자열 데이터 형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은 아무 에러 없이 잘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다 그냥 df라고만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잘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잘 불러졌는지 확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만 또 확인해 볼게요. 보통 보면은 프린트 df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은 그냥 저희는 이렇게 df라고 입력하고 출력했을 때가 조금 더 뭔가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하니까 우리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한해서는 요 프린트라는 코드를 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df라는 형식으로만 찍어서 이 결과물들을 확인할 겁니다. 요것도 한 번만 잘 기억해 주시고 다들 여기까지 첫 번째 스텝 데이터 판다스 불러온 다음에 CSV 파일 불러와서 이렇게 df라는 이름으로 찍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스텝 이어서 해보겠습니다.